인류 역사상 최초의 제국으로 기록된 아카드는 과연 어떻게 탄생했을까요? 그리고 그토록 찬란했던 문명은 어째서 그리도 짧은 시간 안에 마치 신기루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을까요? 어쩌면 그 비밀의 열쇠는 왕좌를 차지하기 위한 피비린내 나는 배신과 처절한 복수, 그리고 신들마저도 분노하게 만든 인간의 오만함에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심장에서 펼쳐졌던 왕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잔혹한 역사를 넘어 권력의 진정한 본질과 인간 욕망의 끝없는 그림자, 그리고 그 대가가 어떻게 한 문명의 운명을 송두리째 결정지었는지 생생하게 보여주는 드라마틱한 거울이 될 것입니다. 시간의 강물에 묻혀버린 고대 제국의 흥망성쇠 속에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도 맞닿아 있는 인간 본연의 모습을 함께 찾아 떠나볼까요?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4500년 전 비옥한 초승달 지대라 불리던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요람에서 시작됩니다. 당시 그 땅은 수많은 도시국가들이 저마다의 영광을 뽐내며 분열되어 있었죠. 우르, 라가시, 옴마 같은 화려한 도시들은 강대한 군사력과 정교한 문화를 자랑했지만 끊임없이 서로에게 칼을 겨누며 피 튀기는 패권 다툼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하나의 거대한 퍼즐 조각들이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흩어져 있는 듯한 혼돈의 시대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때 역사의 무대 위에 한 인물이 기적처럼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사르곤, 인류 최초의 제국을 건설하게 될 위대한 왕이죠. 전설에 따르면 사르곤은 마치 강물에 띄워진 작은 희망처럼 갈대 바구니에 담겨 고요히 흐르는 강을 따라 흘러갔다고 합니다. 미천한 신분으로 태어났지만 그는 신들의 특별한 보살핌을 받았던 것만 같습니다. 강가에서 그를 발견한 한물 깃는 여인에 의해 거두어진 사르곤은 키시 왕국의 궁정에서 정원사로 일하며 성장했습니다. 그는 평범한 정원사에 머무르지 않고 타고난 지혜와 놀라운 통찰력으로 키시 왕 우르자바바의 신임을 얻어 왕실의 주요 직책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의 눈빛은 언제나 새로운 질서를 꿈꾸는 야망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키시 왕 우르자바바는 사르곤의 비범함을 시기하고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을 위협할 존재로 여겼던 것이죠. 사르곤은 왕의 감시와 견제 속에서도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충성스러운 병사들을 모아 자신만의 군대를 조직했고 마침내 왕을 몰아내고 키시의 지배권을 장악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는 단순히 한 도시의 왕위를 찬탈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기존의 수메르 도시국가들이 구축해놓았던 오랜 질서를 뒤엎는 혁명의 서막이었죠. 사르곤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야망은 키시를 넘어 메소포타미아 전역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사르곤의 군대는 마치 거대한 폭풍처럼 수메르에 분열된 도시국가들을 차례로 휩쓸었습니다. 그의 지휘 아래 아카드군은 놀라운 속도와 전략으로 우르, 라가시, 옴마 등 강력했던 도시들을 정복해 나갔습니다. 그들의 승리는 단순한 무력의 과시가 아니었습니다. 사르곤은 각 도시의 문화와 종교를 존중하면서도 강력한 중앙집권 체제를 구축하며 새로운 통합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유프라테스 강변에 아가데라는 새로운 수도를 건설하고 자신을 온 세상의 왕으로 선포하며 인류 역사상 최초의 제국, 아카드 제국의 탄생을 알렸습니다. 황무지에서 피어난 한 사나이의 꿈이 거대한 제국으로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죠. 사르곤 대왕의 등장은 메소포타미아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그의 통치 아래 아카드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번영을 누렸고 광대한 영토를 아우르는 통일된 문명을 이룩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땅을 넓힌 것을 넘어 언어, 행정, 예술 등 모든 면에서 혁신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영광의 이면에는 권력을 향한 끝없는 욕망과 그로 인한 비극적인 씨앗이 이미 뿌려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사르곤 이후 그의 후계자들은 이 거대한 제국을 어떻게 이어나갔을까요? 그리고 그 영광의 절정 속에서 드리워진 그림자는 무엇이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아카드 제국의 두 번째 황금기를 이끌었던 나람신의 시대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사르곤 대왕이 건설한 아카드 제국은 그의 후손들에 의해 계승되며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특히 그의 손자였던 나람신 대왕의 시대에 이르러 아카드는 그야말로 눈부신 황금기를 맞이하게 되죠. 나람신은 할아버지 사르곤의 위협을 이어받아 강력한 군사력으로 제국의 영토를 사방으로 확장했습니다. 메소포타미아를 넘어 주변 지역까지 그 영향력을 넓혔고 수많은 도시와 부족들이 아카드의 위세 앞에 무릎 꿇으며 기꺼이 조공을 바쳤습니다. 승승장구하는 아카드 군대의 위용은 그 어디에도 비할 바가 없었죠. 수메르 도시국가들을 넘어 엘람, 시리아, 아나톨리아 고원지대까지 아카드의 깃발이 꽂히지 않은 곳이 드물 정도였으니 그야말로 고대 세계의 초강대국으로 자리매김한 셈입니다. 나람신 대왕의 업적은 후대에까지 길이 전해졌는데 특히 디아르베키르 근교에서 발견된 그의 승전비는 당시 아카드 제국의 위용과 나람신 개인의 절대적인 권력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대한 석비 위에 새겨진 그의 모습은 시대를 초월하는 경외감을 선사하죠. 승전비 속 나람신은 여느 왕들과는 사뭇 다른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흔히 볼 수 있는 왕관 대신 신을 상징하는 뿔 달린 투구를 쓰고 적들을 짓밟은 모습은 그가 단순한 인간왕을 넘어 신성한 존재로 자신을 격상시켰음을 암시하죠. 인류 역사상 군주가 스스로 신의 지위를 선언한 최초의 사례 중 하나로 기록될 만큼 나람신은 자신의 권위를 하늘의 영역까지 끌어올리려 했습니다. 이는 실로 파격적이고도 대담한 선언이었습니다. 그는 아카드의 신이자 내 방향세계의 왕이라는 칭호를 사용하며 자신의 통치가 신성한 권위에 기반하고 있음을 만천하에 공표했습니다. 이러한 신격화는 제국의 통합과 왕권 강화를 위한 전략적 선택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인간의 오만함이 극에 달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제국의 영광이 절정에 달할수록 왕의 권위는 하늘을 찔렀고 백성들은 왕을 신처럼 숭배하며 절대적인 복종을 보였습니다. 그 누구도 감히 왕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죠. 아카드 제국의 수도 아가데는 그야말로 번영의 중심지였습니다. 각지에서 모여든 진기한 보물들과 풍요로운 물사는 도시를 더욱 화려하게 만들었으며 뛰어난 예술과 건축 기술은 문명의 발전을 여실히 증명했습니다. 나람신의 통치 아래 아카드는 언어, 행정, 법률 등 모든 분야에서 통일된 체계를 구축하며 명실상부한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중심 문명으로 우뚝 섰습니다. 황금비드로 빛나는 아가데는 제국의 자부심 그 자체였죠. 하지만 이러한 영광의 뒤편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서서히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제국의 광대한 영토는 동시에 끊임없는 반란의 불씨를 안고 있었죠. 정복당한 도시와 부족들은 아카드 지배에 대한 불만을 품고 기회를 엿보았고 제국 곳곳에서는 크고 작은 봉기가 쉴 새 없이 터져나왔습니다. 나람신 대왕은 이들을 무자비한 군사력으로 진압하며 제국의 질서를 유지했지만 이는 오히려 피로 얼룩진 증오의 씨앗을 뿌리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복수심은 깊은 곳에서 꿈틀거렸습니다. 또한 북방의 거친 산악지대에 살던 구티족과 같은 야만족들은 아카드 제국의 풍요를 호시탐탐 노리며 국경을 위협했습니다. 사막과 산을 넘어 시시때때로 침략을 감행하며 제국의 평화를 깨뜨렸죠. 제국의 국방력은 막강했지만 사방에서 터져나오는 위협은 아카드의 힘을 분산시켰고 끊임없이 자원을 소모하게 만들었습니다. 외부의 위협은 물론 제국 내부에서도 왕의 신격화와 강력한 중앙집권 체제에 대한 불만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전통적인 신앙을 숭배하던 수메르인들은 인간왕이 스스로 신이라 칭하는 것에 대해 깊은 불경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들의 오랜 종교적 관념과는 너무나도 다른 파격적인 선언이었으니까요. 나람신 대왕이 신들의 신전을 모독하거나 신성한 의례를 무시했다는 후대 전설이 전해지는 것도 이러한 배경과 무관하지 않죠. 권력의 정점에 선 나람신은 때로는 신들의 권위마저 자신 아래 두려는 듯한 오만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궁정 안에서도 상황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왕의 절대적인 권력에 도전하려는 세력들이 은밀하게 움직였고 왕자를 향한 욕망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암투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충성스러운 신하들 사이에서도 시기와 질투, 그리고 배신을 꿈꾸는 그림자가 드리워졌죠. 나람신은 이러한 내부의 적들을 경계하며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의심하고 숙청해야 했습니다.
제국의 영광이 절정에 달할수록 그 그림자 역시 짙어져 갔던 것이죠. 이처럼 아카드 제국의 두 번째 황금기는 겉으로는 찬란했지만 그 속에는 이미 무너져 내릴 비극의 씨앗이 뿌려지고 있었습니다. 왕의 오만함, 끊임없는 반란, 외부의 위협, 그리고 궁정 내부의 권력 다툼은 마치 시한폭탄처럼 제국의 운명을 위협하고 있었죠. 과연 이 거대한 제국은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영원히 번영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인간의 끝없는 욕망과 오만이 결국 파멸을 불러왔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아카드 제국을 뒤흔든 신들의 저주와 피로 얼룩진 몰락의 전말을 추적해 보겠습니다. 이전 회차에서 보셨듯이 아카드 제국의 두 번째 황금기는 겉으로 화려했지만 내면은 불안정했죠. 왕의 오만함과 끊임없는 반란, 외부의 위협, 궁정 내부의 권력 다툼은 마치 시한폭탄처럼 제국의 운명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불안정한 균형 위에서 이태롭게 서 있던 아카드 제국은 과연 어떤 운명을 맞이했을까요? 이제 신들의 저주와 피로 얼룩진 몰락의 전말을 추적해 볼 시간입니다. 나람 신왕은 스스로를 신의 반열에 올리며 제국의 영광을 드높였지만 그의 거침없는 행보는 결국 신들을 분노하게 했다는 전설이 전해져 내려옵니다. 특히 엘릴 신의 신성한 도시 니프루에 있는 신전을 파괴하고 그 보물들을 약탈한 사건은 후대에 아카드의 저주라는 비극적인 이야기의 발단이 되었죠. 백성들은 신전이 파괴되고 신상이 약탈당하는 모습을 보며 신들이 아카드를 버리고 저주를 내렸다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신들의 분노는 단순한 미신이 아니었죠. 하늘의 축복이 사라진 땅에 드리운 불길한 그림자는 곧 현실이 되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불길한 징조는 제국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인 대규모 반란으로 이어졌죠. 남부 수메르 도시국가들은 물론 북부와 동부의 속국들까지 아카드 제국의 지배에서 벗어나려 들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댐의 균열이 생기듯 제국의 통치력은 빠르게 약해져갔고 곳곳에서 봉기의 횃불이 타올랐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북방의 야만족인 구티족이 사막을 넘어 아카드 영토를 유린하며 무섭게 진격해왔습니다. 이들은 조직적인 군대가 아닌 약탈과 파괴를 일삼는 잔혹한 전사들이었죠. 그들의 침략은 마치 들불처럼 제국 전역으로 번져나갔습니다. 아카드 제국의 수도 아가데는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습니다. 거리에는 공포에 질린 백성들의 비명과 절규가 가득했습니다. 찬란했던 제국의 심장부는 이제 불안과 고통으로 가득 찬 폐허로 변해가고 있었죠. 외부의 위협과 내부의 반란이 제국을 옥죄는 가운데 왕실 내부에서도 암투와 배신의 그림자가 짙어졌습니다. 나람신의 통치 말기 혹은 그 후계자들의 시대에 이르러 권력을 향한 궁정 신하들의 욕망은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났죠. 왕의 절대적인 권위에 도전하려는 대신들은 은밀하게 서로 연대하며 왕좌를 흔들 계획을 세웠을 겁니다. 이들은 제국의 위기를 자신들의 기회로 삼으려 했고 충성에 가면 뒤에 날카로운 칼날을 숨기고 있었죠. 왕은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의심하고 숙청했지만 이미 제국 곳곳에 뿌리내린 불신과 배신의 씨앗은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궁정은 마치 독이 든 연극 무대처럼 긴장감으로 가득했죠. 왕을 배신하려는 자들과 이를 눈치채고 복수를 계획하는 왕 사이에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을 겁니다. 어쩌면 가장 믿었던 자의 칼날이 왕의 심장을 노리는 순간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아카드 왕조는 결코 무기력하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왕들은 자신을 배신한 자들을 향해 잔혹한 복수를 감행했죠. 반역을 꾀한 신하들은 가차없이 처단되었고 그들의 피는 궁정 바닥을 붉게 물들였을 겁니다. 권력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은 또 다른 피와 죽음을 불러왔고 이는 제국의 몰락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비극적인 악순환으로 이어졌습니다. 복수의 칼날은 결국 제국의 기반을 더욱 허물어뜨리는 결과를 낳았죠. 점점 황폐해지는 아카드 땅은 더 이상 풍요로운 제국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무너져가는 도시들, 약탈당한 신전들, 그리고 고통받는 백성들의 모습은 한때 메소포타미아를 호령했던 인류 최초의 제국이 파멸의 길을 걷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구티족의 침략은 아카드 제국의 마지막 숨통을 끊는 결정적인 한 방이었습니다.
그들의 무자비한 약탈과 파괴는 아카드 문명의 찬란했던 빛을 완전히 꺼버렸습니다. 도시는 불타고 문명은 침묵 속에 잠겼죠. 인류 최초의 제국은 가장 잔혹한 권력의 법칙 위에서 태어나 가장 비극적인 배신과 복수의 대가로 쓰러져 갔던 것이죠. 그들의 이야기는 영원히 역사에 새겨질 비극적인 교훈을 남겼습니다. 이처럼 아카드 제국의 몰락은 단순히 한 문명의 종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권력을 향한 인간의 끝없는 욕망이 불러온 비극, 그리고 그 과정에서 벌어진 배신과 복수가 결국 모두를 파멸로 이끌었음을 처절하게 보여주는 역사적인 증거였죠. 찬란했던 영광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고 그 자리에는 폐허와 함께 허무함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 모든 비극 속에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인류 최초의 제국 아카드가 남긴 마지막 이야기는 바로 권력의 덧없음과 인간 욕망의 허무함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고 있답니다. 한때 메소포타미아를 호령했던 아가드의 수도는 이제 쓸쓸한 폐허로 변해버렸고 그 찬란했던 영광의 흔적은 희미한 기억 속에 잠겨버렸죠. 웅장했던 궁전과 신전의 자리에는 오직 차가운 돌무더기만이 남아 한때 그곳을 가득 채웠던 번영과 생명력을 삼켜버린 듯 보입니다. 바람은 폐허 사이를 휘몰아치며 마치 사라진 영광에 대한 애가를 부르는 것처럼 쓸쓸한 소리를 낼 뿐이죠. 아카드의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 아닙니다. 그것은 권력의 본질, 인간의 욕망, 그리고 그 대가가 어떻게 한 문명의 운명을 결정지었는지 보여주는 드라마틱한 거울이 되어 영원히 역사에 새겨질 비극적인 교훈을 남겼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이야기와 크게 다르지 않은지도 모릅니다. 여전히 권력을 향한 다툼은 끊이지 않고 그 이면에는 인간 본연의 욕망과 배신, 그리고 복수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죠. 고대 왕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흥미로운 과거가 아니라 인간 본성에 대한 영원한 질문을 던지는 것이 아닐까요? 역사는 우리에게 과거를 통해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통찰하는 지혜를 선물합니다. 아카드 제국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인간의 오만함과 욕망이 얼마나 큰 비극을 초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진정한 영광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아카드 제국의 몰락 이후 혼돈 속에서 새로운 질서를 꿈꾸며 다시금 꽃피운 메소포타미아의 또 다른 영광과 격동의 시대를 함께 탐험해 볼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